안녕하세요. 스웨덴에서 태어난 크리스티나입니다. 나이는 28살입니다. 고등학교 때 항공 승무원이 되고 싶다는 꿈을 가졌습니다. 영어가 너무 부족해 열심히 실력을 키운 덕에 승무원이 될 수 있었지요. 유니폼을 입기 위해 다이어트도 열심히 하며 제 자신을 위해 노력하고 투자하는 시간도 많았어요. 사람들은 그런 제가 대단하다고 했습니다. 전 성공한 여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스웨덴 항공사에서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한국인 남편 영우 씨를 만나 한국에서 살고 있어요. 남편은 아시아나 항공 기장으로 비행기를 조종하고 항공편의 안전을 책임지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우 씨는 항공사에서도 능력을 인정받을 정도로 스마트했습니다. 한국 승무원들 사이에서 배우를 닮을 정도로 핸섬한 영우 씨는 인기도 아주 많았어요. 어느 날은 일본에서 잠시 경유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그때 일본 공항에서 점심을 먹으며 마주친 적 있는 영우 씨는 제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처음 마주친 순간 깔끔하고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모습에 저도 많이 끌렸어요. 영우 씨는 한국에서 인기가 많아 만나자는 여자가 많았다며 저를 질투하기도 했어요. 그런 영우 씨가 제가 마음에 들었다니 마음속으로 환호하며 너무 기쁘고 행복했어요. 그렇게 1년을 메시지로 주고받고 지내다 또다시 일본 공항에 만난 이후 서로 더 친해질 수 있었어요. 서로 일을 하다 보니 시간을 내기가 무척 어려웠어요. 여행할 목적으로 휴가를 반납하고 일했습니다. 서로 날짜를 맞출 수 있는 기회가 다가왔어요. 우리는 다른 나라에서 데이트를 즐기며 휴식을 보냈습니다. 우리의 크루즈 여행은 너무 환상적이었어요. 다양한 유럽 나라를 구경하면서 여유를 즐기는 크루즈 여행은 럭셔리하고 고급스럽기까지 했어요. 애인이 생기면 꼭 해보고 싶었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였는데 그 소원은 이룰 수 있다니 꿈만 같았어요. 그러던 중 기쁜 소식이 하나 생겼어요. 제가 임신을 한 거였죠.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스웨덴에서 큰 병원을 운영하시는 저의 부모님은 영우 씨와 데이트하는 걸 아셨어요. 가난하고 찢어진 나라라며 한국 사람 만나는 걸 무척 반대하셨습니다. 그 많은 여러 나라 중에 왜 한국 사람을 만나냐며 이해를 못하겠다고 하셨어요. 실망을 많이 한 부모님을 겨우 설득해서 영우 씨를 만나게 했습니다. 너무 걱정하시는 부모님을 힘들게 하는 것 같아 자리를 마련해야만 했습니다. 외모만큼 스타일이 깔끔한 영우 씨를 본 부모님은 잘 어울린다고 하시며 별 말씀을 안 하셨죠. 어렵게 마음을 푸시고 결혼 승낙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저의 아버지는 영우 씨보다 한국이란 나라가 싫었던 거였죠. 저는 스웨덴의 아름다운 풍경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북부는 광활한 숲과 툰드라, 그리고 화려한 오로라를 감상할 수 있는 지역이에요. 중부에는 평화로운 호수와 섬들이 많이 있고 남부는 부드러운 언덕과 농경지가 펼쳐져 있습니다. 특히 스톡홀름과 같은 도시에서는 고풍스러운 건축물과 현대적인 디자인이 조화를 이루고 도시 주변에는 아름다운 아가시미르와 섬들이 많아 여름에 유람선 여행하기에 좋습니다. 자연을 사랑하는 저는 스웨덴의 국립공원과 하이킹 코스를 좋아하기도 합니다. 이런 여유로운 나라에 자라면서 부족함 없이 자랐는데 가난한 한국으로 간다니 실망이 많으셨죠. 영우 씨는 부모님이 아시는 한국과 다르다며 가난한 나라는 절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기회가 되면 한국인 나라에 초대하고 싶다며 부모님을 안심시켰습니다. 저는 출산을 해야 해서 한국에 머무르며 지내야만 했어요. 근처에 계시는 시어머니 보살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저를 챙기셨어요. 부모님은 스웨덴에서 병원 일이 바빠지면서 한국에 빨리 올 수 없으니 많이 미안해하셨지요. 다행히 임신 초기에 입덧은 없어서 무사히 잘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영우 씨처럼 순수하고 너그러운 분이셨어요.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스웨덴에서 부모님이 드디어 한국 방문을 올 때 너무 반가워서 눈물이 날 정도였어요. 임신을 하니 부모님이 얼마나 그리웠던지 보자마자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반가움도 잠시 부모님의 얼굴은 많이 아파 보였어요. 그동안 감기에 걸려서 오지 못했다며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출산을 앞둔 볼록한 제 배를 보시고 너무 기특해 하셨어요. 환하게 웃으셨지만 부모님의 얼굴은 무척이나 힘들어 보였어요. 부모님을 모시고 용인에 있는 저희 집으로 이동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마련해 주신 전원주택은 저를 돌보신다며 어머니 집 근처로 마련해 주셨습니다. 전원주택을 선호하시는 시어머니는 주택에서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공간도 해주셨어요. 정말 감사하죠. 첫날은 비행으로 피곤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집에서 푹 쉬게 해드렸습니다. 감기 기운이 있는 부모님을 병원으로 모셔야 했습니다. 이동 중에 부모님은 말씀하셨어요.
한국 아파트를 보시고 창문이 너무 많다면서 사람들이 붙어서 사는 거 아니냐며 살짝 실망하셨죠. 병원 안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서자마자 그 실망은 감탄으로 바뀌었습니다. 자동화 시스템에 차가 한 대씩 들어가고 나오며 현대시설에 맞게 번호판을 입력하는 걸 보시고 깜짝 놀라 입을 담지 못하셨습니다. 병원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는 길은 호텔 로비 같다며 눈이 휘둥그레지셨어요. 접수부터 검사까지 모든 과정이 빠르게 진행되는 모습에 부모님은 연신 감탄을 내뱉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스웨덴에서 큰 병원의 치과 전문의로 일하고 계시는데 한국 병원의 시스템을 보시고는 정말 놀라워하셨어요. 그런 부모님의 모습은 어린아이같이 천진난만해 보여 웃음이 나오고 말았어요. 다행히 부모님은 감기 기운보다 피로감이 많이 누적되어서 좀 쉬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가난한 나라라고 알던 부모님은 건물만 봐도 첨단 미래도시 같다며 잘 사는 나라인 걸 아시게 되었어요. 이미 인천공항에서부터 놀란 모습인 걸 잘 알 수 있었지요. 화려한 조명으로 꾸민 저희 거실과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아늑한 방을 보시고는 한숨 돌리시는 듯 했습니다. 또 하나는 마당에 설치한 주차장을 보시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둘러보시며 스웨덴에 자동문 하나 설치하고 싶다며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다음날 부모님의 피로를 풀어드리고 싶어 들린 곳은 가족 스파였습니다. 다리가 자주 부어 혈액순환 마사지를 받으러 자주 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어머니는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따뜻한 차를 마시는 족욕에 만족해 하셨지요. 발을 담그니 몸에서 땀이 난다며 몸이 이완되는 기분이라고 하시더니 한숨 자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족욕 후 충분한 수면과 테라피를 받을 수 있다고 알려드렸어요. 너무 기대하시는 어머님이 소녀 같았어요. 그동안 부모님을 편하게 모시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이 크게 들었습니다. 족욕하며 앉아있는 모습은 지금까지 본 부모님의 모습과는 달리 너무 편안해 보였습니다. 전통적인 찜질방부터 현대적인 스파 시설까지 여러 가지 준비가 된 서비스를 받게 해드렸어요. 온천, 마사지, 피부관리, 아로마 테라피 등을 통해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었지요. 모든 관리는 다 풀코스로 예약해서 하루의 피로를 풀어드리고 싶었어요. 저도 그런 한국 스파에 한동안 푹 빠져서 자주 다닐 만큼 마음이 편했던 기억이 있어요. 부모님에게도 한국에서의 편안함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 좋은 서비스를 부모님도 해줄 수 있다니 너무 뿌듯했어요. 오늘의 풀코스는 부모님이 감기 기운과 피로 회복을 중심적으로 해드리려고 합니다. 부모님은 들뜬 얼굴로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어머님은 연신 감탄을 계속하며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서비스로 제공하는 푹신푹신한 이불까지 만져보며 놀라워했어요. 아버지는 마사지를 받으면서 피로가 풀린다고 말하셨어요. 천국이 따로 없다고 하셨죠. 따뜻한 차는 입에 잘 맞으셨는지 두 분이 세 잔씩은 리필해서 드신 것 같아요. 부모님은 임신해 한국에 살고 있는 딸 덕분에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며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뒤를 돌아 마사지 받은 부모님의 얼굴을 보니 놀란 표정과 만족한 얼굴로 잘 받고 계셨어요. 그런 부모님이 흐뭇해 보였어요. 그 모습이 어찌나 귀여우시던지 저는 키득거리며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몸이 훨씬 가벼워지고 개운할 거라며 잘 받아보시라 했어요. 마사지를 받고 뜨거운 욕조에 앉아 계시는 부모님의 얼굴은 너무 건강해 보였습니다. 공항에서 뵐 때의 얼굴이 푸석거렸다면 지금의 얼굴은 하얗고 윤기가 흐르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허리 통증이 거짓말처럼 사라진 것 같다며 살이 빠진 느낌처럼 가볍다고 감탄을 하셨지요. 어깨가 약하신 아버지는 무거워진 어깨가 다소 가볍게 느껴진다며 신기해하셨습니다. 부모님은 마사지 매력에 푹 빠지셨어요. 젊어지는 거 아니냐며 입가에 미소가 떠나질 않았죠. 스파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차와 간식을 드시면서 오붓한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다시 한국 문화를 생각해봤어요. 역시 한국은 손님을 소중히 여기고 음식을 나누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다시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손님을 대할 때 예의 바르고 친절한 태도에도 한국은 존경스러운 나라였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거리며 말하셨지요. 우리 딸이 한국에서 이렇게 잘 살고 있는 줄 몰랐다며 눈물을 닦으셨어요. 옆에 계신 아버님도 덩달아 눈시울을 훔치고 계셨어요. 깔끔하고 모던한 스파의 인테리어에 놀라워하시며 궁궐에 와서 대접받는 기분이라며 흡족해 하셨어요. 욕조 옆에 켜있는 향초는 마음을 릴렉스하게 해주어 부모님 마음을 더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하얗게 품어져 나오는 가습기는 건조한 얼굴을 땡기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외국인은 한국인에 비해 굉장히 건조한 편입니다. 한국에서 공기 자체에 습기가 많습니다.
이런 습기가 피부를 더 촉촉하게 유지시켜주는 것도 하나의 피부를 늙지 않게 해주는 비결이었습니다. 한국은 세안을 자주 하고 피부 보습에 더 많이 쓰는 걸 가습기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화장품이 매우 저렴해서 영우 씨랑 화장품 쇼핑을 자주 하며 즐겨 했습니다. 이번에는 부모님 화장품을 사드려서 한국처럼 생얼로 다닐 수 있도록 관리해드려야겠습니다. 피부가 얇아서 주름이 더 쉽게 생기는 어머니는 젊어지고 싶다고 하셨어요. 이런 촉촉한 환경이 확실히 피부를 건강하게 해주는 것 같다고 하시면서요. 그러고 보니 한국인의 동양 비결은 피부인 것 같아요. 저도 노력해서 건강한 피부가 되길 바라봅니다. 어머니는 벌써부터 피부가 뽀송뽀송해진 것 같다며 피부에 관심이 무척 많으시네요. 한국 요리에는 과일과 채소가 많이 활용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야채를 많이 먹어서 피부가 좋다고 했어요. 야채를 먹어야 피부가 좋아진다고 영우 씨는 말했어요. 먹는 이야기에 갑자기 배가 고팠습니다. 영우 씨는 배고픈 부모님을 모시고 식당으로 가자고 했어요. 우리는 옆에 매장으로 이동해 음식점으로 향했어요. 부모님은 이 건물에 식당까지 있냐며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편의시설이 대단하다고만 하셨어요. 테이블에 앉자마자 직원이 신속하게 메뉴를 건네주고 친절하게 주문을 받았습니다. 식당도 깨끗하고 세련되었다며 어머니가 놀라워하셨어요. 직원이 물컵을 자리마다 놓아주며 세팅해주는 걸 보고 물도 따라주니 연신 고맙다고 하셨지요. 우리는 불고기 양념을 주문하며 빠르게 나오는 음식들을 구경해야만 했어요. 부모님이 휘둥그레지는 눈으로 테이블에 반찬이 가득 채워지는 걸 보시고 놀란 표정만 하고 있었습니다. 반찬을 보시더니 너무 많이 시킨 거 아니냐며 비싸 보인다며 부담스러워 하셨어요. 영우 씨는 메인 요리를 주문하면 여기 반찬은 다 무료예요 라고 말하며 안심시켜 주었어요. 부모님은 서로를 바라보시며 믿기지 않는 표정이셨어요. 다 드시면 반찬은 얼마든지 시킬 수 있다는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한국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나라인 것 같다며 한국 사람들도 여유로운 것 같다고 좋아하셨죠. 바로 익혀 나온 양념 불고기를 드시면서 요리도 다 해서 나오니 편안하다며 맛도 일품이라고 하셨어요. 아마도 음식이 걱정이 된 듯 맛있는 음식을 먹지 못하고 지낼 줄 알았던 저를 많이 걱정하신 거였죠. 딸이 맛있는 음식을 손쉽게 먹을 수 있어 다행이라며 안도의 한숨을 쉬시는 듯 했습니다. 반찬을 하나하나 맛을 보고 드시면서 다음 반찬을 고르시는 눈은 반짝반짝했어요. 샐러드, 잡채, 나물 반찬, 김치 등 골고루 잘 드시며 매일 먹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반찬 하나하나가 이쁜 그릇에 담아 있다며 매우 전문적인 것 같다고 하시네요. 불고기 양념 소스는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시며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셨어요. 이미 한국에 온 지 한 번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너무 만족해하며 행복해하셨어요. 한국 밥맛은 너무 맛있다며 입맛에 잘 맞는다고 극찬을 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 어머니가 제 배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어요. 좋은 사람을 만나 좋은 나라에서 잘 지내는 걸 보니 뿌듯하다며 만족한다고 말하셨죠. 며칠 지내보신 부모님은 우리 손주가 태어나면 한국에 다시 오고 싶다고 하셨어요. 한국에 살면서 손주 키우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네 하시며 여운을 남기셨어요. 너무나 한국이 마음에 드셨는지 그 말을 듣고 많이 울컥했습니다. 떨어져야 하는 아쉬움도 컸어요. 한국에 와서 정말 기대 이상으로 좋은 경험이라며 좋아하셨어요. 시간이 없어서 다시 스웨덴으로 돌아가야 하는 게 아쉽다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부모님들은 꼭 다시 올 거라고 말씀하시며 한국은 훌륭한 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발빠른 한국 시스템에 너무 만족하셨는지 한국에 살면 오래 살 것 같다며 웃으셨어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아기가 태어나면 부모님과 같이 살고 싶었어요. 이런 좋은 한국에서 모시고 싶었는데 부모님도 오고 싶어 하시니 감동해서 울컥했습니다. 이틀에 한 번씩 마사지를 받으며 몸을 푸신 부모님은 서비스에 만족하셨어요. 한국을 잊을 수 없다며 또다시 오고 싶다는 말만 계속하셨지요. 그 모습이 얼마나 짠하고 아픈지 스웨덴으로 가야 하는 부모님이 안쓰러웠습니다.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 그리고 곧 태어날 아이를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 오릅니다. 저희 부모님도 한국에서 누리게 될 삶을 기대해보고 싶어요. 잘 들으셨나요? 가족분들의 밝은 생활과 한국을 즐기는 좋은 일들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외국 부모님의 감동적인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사연 들고 다시 오겠습니다.